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이것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곽상도와 아들의 그 생활 독립해서 생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라는 아리송한 판단. 네. 이거에 대해서 그 여야 할 것 없이 이 판결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2심부터는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해서 2심 재판에는 제대로 된 판결이 떨어지기를 촉구하는 이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네, 강백신 그렇습니다. 소속 검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죠. 네. 그런데 방금 김경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장검사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거든요. 이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맨 처음에 네. 이거를 김태훈 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심이 끝날 때까지는 검사를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검찰의 재량인데 아주 드문 일이죠. 웬만하면 그냥 기소했었을 때 그 검사가 쭉 가는 거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지시했죠. 법원과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 근데 곽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아마 이 50억 클럽 수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수사를 뭉갰다가는 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회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것이 이건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예. 네. 또 실정법에도 보나마나 어긋나고 이런 게 뇌물이 아니면 누가 뇌물이냐 하겠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네. 그리고 제대, 검사가 네. 의도적으로 예. 이 50억 클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부성의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 이러한 수사를 벌이고 기소를 했고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곽상도를 수사한 검찰 전담 수사팀 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꾸민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 검사들이 정치 지향성이 강한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력 지향성이 강한 그리고 이 보수 수구 세력에서는 이른바 역적 검사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 검사들이죠. 당장 예를 들자면 이 전담 수사팀에서 경제범죄 형사부를 지휘했던 유경필 부장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해양 분야 전문가예요. 해양이요? 네네. 바다 그러니까 이야기 같은 거야겠네. 네,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가 해양 분야인지 아니면 게임 분야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제 수사에 예. 그 뭐 정통할 수가 없죠. 예. 무엇보다도 이 유경필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사위. 그렇죠. 예. 뒤에서 사위라고 하고 예. 이정수 지검장. 이정수도 만만치 않은 역적 검사라고 불리죠. 그렇죠. 서울지검장이었죠. 최측근으로 이제 꼽히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이 전담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네. 4차장 검사. 사실은 이 문정권 추미애가 아니면 박범계가 아니면 이 4차장 검사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원래 법무부 검찰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추미애 법무와 박범계 법무를 거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총괄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검찰 이 추미애 박범계 때 있었던 그 검찰 학살 인사. 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법무 같은 사람들이 3번, 4번 좌천되면서 그 연수원 기로가 됐던 그런 그 좌천 인사. 네. 이걸 총괄한 공모로 4차관 검사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그 윤석열의 징계 실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했고, 언론에서 말하는 저격수 정도 되는 거네요. 이른바 특수통. 특수통. 특수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원래 검사 중에서 최고의 수사 엘리트들은 이 특수부로 모이게 돼 있죠. 네. 근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이 김태훈이는 운동업자 출신이에요. 정대협 진보대학생 출신이죠. 이런 애들이 네.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냐 자기를 홍보하고 다니는데 얘가 민주자유당 해체와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면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는데 예.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풀려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1991년입니다. 1991년 5월이에요. 네. 이때 무슨 민주화가 필요해? 응? 최초로 민정당사를 점검했던 애들. 그러니까 서울 지금 그 인사동 네. 네. 그쪽에 있었던 민정당사. 예. 그런 애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 네. 근데 지금 이거 언제야 이게? 1991년 노태우 말기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개나 소나 다 민주화 외치던 때 해가지고 집시법 위반으로 예. 집행유예 하나 선고받은 것으로 예.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내세웠던 사실 이때 민자당이면 네. 그때 그 3당 합당에서 그 민정당 혼자서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네네. 그 그 공화당이죠. 김종필 공화당, 김영삼 통민당과 이게 합당을 해가지고 그 독재 권력으로서의 어떤 힘은 쭉 빠진 상태죠. 김종필의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 네. 3당 합당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얘가 그 94년에 부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주사파는 아니고 요즘 수구 보수세력에서는 운동만 하면 다 무조건 주사파. 뭐 NL 계열. 비주사파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다가 박주민, 이탄희 얘들도 이제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죠. 지금 21세기가 NL이야. 이러한 그 곽상도를 이 무죄 판결한 것은 무죄 판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든 이 기소장 때문이에요. 예. 하나도 제대로 증명한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 정명학 녹취록에도 바로 그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매긴다는 그러한 내용이 확실히 있지만 일단 검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하면 네. 네. 판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가 예. 이거 좀 잘못됐다. 다시 수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사 지휘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판사도 그렇게 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무죄 판결의 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김태훈의 책임이 가장 크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 실무를 도맡은 자고 대장동이 터지자 네. 유동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유동규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것이 이재명의 비서 백종선인가 뭔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네. 유동규한테 휴대폰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어떤 놈이 주워갔는데 네. 그 휴대폰을 끝내 안 찾은 검찰. 예, 검찰이 안 찾았죠. 얘가 김태훈이에요. 그래요? 네. 그때 유동규 대장동 부실 수사
그 다음에 김만배도 얘가 처음에 수사를 했는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됐었어요. 기각됐었어요. 얘가 했을 때. 그러면은 그래서 구속영장도 그때- 허술하게 썼다는 얘기네. 그때 나왔었던 애가 그 헬멧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수사하는 것은 어. 전부 다 이렇게 기각되거나 무죄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도와주는데 옛날 그 파크브리오 사건 때 이재명이 변호사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밝히고 뭐 그때 검사사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김태훈이하고 이재명이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고 그럽니다. 그 검사 사칭 그러니까. 해당 담당 검사는 곽상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억 예 그렇죠. 그러면 곽상도와 김태훈도 그때 좀 뭔가의 그럼요. 교류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아, 그러면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이런 씨. 그러니까 50억이 무죄에 대해서 네. 검찰을 비판하고 네.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데 이 검찰은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검찰이고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지 이 50억 무죄 판결의 원죄와 네. 현죄는 모두 이 문재인 검찰과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탓일 수도 없고 지금 한동훈 이원복, 이원석 검찰 이원석. 탓일 수도 없어요.